안녕하세요. 장수혈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관원혈입니다. 관원이라는 이름은 으뜸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문, 바로 출입하는 곳이죠.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 전기의 중심이다. 거기에 으뜸 가는, 전기로 가는 바로 관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단전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움직이는 그러한 기운, 그 기운을 붉은 기운이다 해서 단이다 해서 붉을 단자를 씁니다. 그 붉을 단이 생명의 원기가 이제 밭과 같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쪽을 가꾸면은 생명의 원기가 가꾸어지는 곳. 그래서 온몸으로 그 양기가 퍼져나가는 곳. 그곳을 단전이라고 말합니다. 단전을 침의 혈자리로 부위를 잡을 때 보통 관원혈을 잡습니다. 단전은 몸의 무게중심이기도 하고 생명기운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전. 그럼 그 위치가 어딜까요? 배꼽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바로 치골, 그죠?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지요. 거기까지를 5촌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의 5분의 3, 위에서부터 5분의 3의 위치, 그쪽을 관원이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배꼽 아래 3촌이다. 이렇게 돼 있죠. 3촌이다. 그러면은 손가락 4개를 이렇게 붙였을 때 요 4마디의 폭을 보통 3촌으로 잡습니다. 그렇다가 보면은 배꼽 아래 손가락 4손가락 위치 그쪽입니다. 근데 요 관원도 특정 부위가 아니고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을 맡는다, 단임한다. 그래서 맡을 임자를 써서 인맥에 있는 몸의 무게중심이자 생명기운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죠? 장정지부, 몸의 전기를 관리하는, 간직하는 바로 관청과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관원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뭘까요? 바로 관문을 열어서 몸의 전기를 보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기를 보충한다. 만성 피로라든가 기력 저하 또는 병 후의 회복 이러는 데에도 필수적으로 쓰이는 혈자리입니다. 또한 하초의 온열 작용이 있다. 하초가 냉증일 때 아랫배가 차거나 아니면은 손발이 차거나 그죠? 몸이 흔히 차다. 그죠? 손발이 차다. 냉한 체질인가 봐요. 이러한 때 이 관원혈을 씁니다. 또한 우리 몸의 생식기 기능을 강화합니다. 생식기 기능, 몸의 원천적인 기운이죠. 여성의 생리불순, 남성으로 따지면은 양기 저하, 정력 감퇴 이런 때에 바로 관원혈을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 야뇨증이나 또는 몸의 원기가 떨어지면 소변이 잦아들지요. 빈뇨 증상 이런 때에도 방광 기능을 개선하고 몸의 원기를 보충을 해서 그런 혈자리로 관원혈을 잘 씁니다. 또한 몸의 양기를 튼튼하게 하면 수승화강이 잘 됩니다. 그죠? 아랫배에 든든한 양의 기운이 있을 때 바로 차가운
생명기운 수가 머리 위로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거리다든가 얼굴이 뜨거워진다든가 그죠? 불면이라든가 불안 이런 증세에도 몸의 원청 기운을 보호해서 중심을 잡아줘서 그러한데도 응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장수를 위한 혈이다. 몸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전기를 보존해서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바로 관청과도 같은 곳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이러한 관원을 바로 자극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침을 자극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침은 전문적인 이제 한의사나 이렇게 놓아야 하니까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는 지압을 합니다. 그죠?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손바닥으로 한 2, 3분가량 쫙 대고 있으면 됩니다. 내 몸에 가장 좋은 적외선이 내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나오는 적외선으로 내 아랫배 관원열을 딱 대고 따뜻해지도록 자극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통적으로는 뜸을 떠왔습니다. 직접 구도 있고 직접 살에 뜨는 뜸도 있고 간접 구도 있지요. 생강이라든가 쑥 이런 것을 소금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으로 뜨기도 합니다. 저는 직접 뜸보다는 간접 뜸을 추천합니다. 직접 뜸이 피부에 상처를 내는데 그것으로서 얻는 효과보다 또는 피부 상처로 인한 위험성도 많기 때문입니다. 간접 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생강을 얇게 썰어가지고 그 위에 뜸을 뜨기도 하고 소금을 넣고 그 위에 뜸을 뜨기도 합니다. 그게 뜸이 못하다 했을 때에는 요즘의 옛날에는 없던 문명의 이기들이 많이 있지요. 바로 찜질, 그죠? 전자틈이나 핫팩이나 이런 것으로서 바로 온열 자극을 하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하는 게 좋겠지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죠? 너무 오래 하다가 보면은 또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자극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마음 수련으로 단전에, 관원에 기운을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복식호흡을 하면서 우리 생각이 여기서부터 이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관은 우리 생명의 문의 관문이다. 그게 으뜸가는 혈자리다. 단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단전도 이제 조금 삼가해야 될, 자극을 삼가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임신을 한 경우겠지요. 그죠? 태아가 있는 부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절대로 거기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침을 맞아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기라도 절대로 관원 이렇게 이쪽을 자극을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임신 전 기간 중에는 바로 침도 맞는 것이 안 좋습니다. 태아의 또 임신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워낙 준비가 잘 되어서 임신 중에는 있던 병도 바로 스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임신기간 중에는 자연요법으로
내 몸의 기운으로 충분한 휴식으로 모두 다 치료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 나머지를 전문적으로 치료받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들, 단전, 관원열 자극을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이 있는 사람, 열이 심한 사람, 그죠? 체온 자체가 높다. 이랬을 때는 절대로 거기에 온열 자극, 뜸을 뜨거나 이렇게 찜질을 하거나 열을 더 높이는 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극심한 냉증이나 몸이 너무나 찰 때에도 이런 때에는 한 부위에 대한 자극보다는 그죠? 족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발 전체의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뜨겁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고기를 눌렀을 때, 관원을 눌렀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 이런 때에도 바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요약하자면은 그죠? 기력이 저하될 때, 또 생리통이나 아니면은 자궁이 냉하거나 원기가 부족할 때, 또는 야뇨나 이런 등등 몸의 신장 기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불만이나 불안이나 불면가도 같은 그런 수승화강이 안 되어서 생기는 증세들, 그리고 아랫배의 소화기 증세들, 장을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졌습니다. 관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의 전기가 출입하는 문입니다. 으뜸 가는 문입니다. 이곳이 따뜻해야 바로 온 몸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문, 생명의 근원을 가꾸는 문, 바로 관문 가운데 으뜸 가는 관문, 바로 배꼽에서 손가락 4마디 사이 아래, 거기에 있는 관원혈입니다. 장수혈의 두 번째로 추천을 합니다. 가벼운 온열 자극, 특히 내 손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때에는 바로 누운 상태에서 관원에다가 진흙을 쌓아놓고, 그리고 하다못해 오줌이라도 놓습니다. 오줌의 따뜻한 체온이 진흙에 스며들어서 관원, 단전을 자극하여서 그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지요. 그럴 만큼 관원은 응급시에도 우리가 따뜻하게 하여 쓸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장수혈 시리즈의 두 번째, 관원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늘 건강하시고 또 마음 또한 넉넉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 있는 기운을 잘 써서 조화를 맞추는 것, 바로 장수의 기본입니다. 면역 증강의 기본 혈, 관원혈을 추천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